자, 마이크를 왜 들고 있냐면요.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제 소리가 여기 이렇게 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그 수음이 안 좋아요. 음질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기계가 있죠.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기계예요.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음성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교재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발달 단계는 대학교에서 한 학기 분량이에요. 요것만. 저도 이제 초등교사를 받을 때 학점이 있는데 아동 발달학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워요. 네,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을 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각각 따로인데 사실 1년 분량을 그 이거 좀 바꿔요. 근데 50분의 하기가 진짜 이거 어렵죠. 이게 사실 제 자세히 못 따라요. 그냥 흐름, 아 저렇구나.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좀 맥락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20년 아주 가깝게 살아도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영역 이야기하고 초등 과정 이렇게 해보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 여기 이 말씀은 사랑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하셨나?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시나 아직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지금보다는 온전히 알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일부분 아실까요? 다 아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수만큼 수도 알고 계세요. 성경에 써 있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잘 몰라요. 나는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고 모름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알고 뭔가를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요. 뭘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간에 그 대상의 수준에 맞게 내용 수준이 편성되고 내용 그 가르치는 방법이 결정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토론해봐라. 자, 토론해봐라. 그럼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돼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가 교회학교 교사든 뭐 설교자든 집에서 부모가 되고 여러분 다 나중에 부모인 분도 계시지만 나중에 부모가 될 거예요. 곧 머지않아 몇 년 안 돼서 그때 실전으로 겪게 되죠. 근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알고 또 이의 바탕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아이의 행동도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이러지? 모르니까 그래요. 왜 이러지? 이건 모르니까 그 아이가 특성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발달 단계를 잘 알게 되면
그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또 교회 학교를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이제 내년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PPT 준비해가지고 대상에 상관없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왜냐면 대상이 각각 달라요. 마음, 연령대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 화이트 칼라 해가지고 쭉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인생 질고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분도 계시고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크게 먼저 좀 살펴보면 태내기가 있습니다. 이 태내기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태내기. 이것은 생명이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몸 밖에요? 몸 안에요? 몸 안에 있는 것이죠. 태내기. 그래서 수태부터 출산까지 약 280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가리키죠. 이때는 발달이 어떻게 되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를 이루고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기관이 생기고 신체 기관을 형성하죠. 그러면 이때 생명 아니냐? 태교를 하잖아요. 생명으로 보고. 그래서 크게 태내기가 있고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좀 힘을 내서 크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출생부터 두 돌까지가 영악이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그냥 대충 애기들이 있으면 영하다 뭐 이렇게 아니라 보통 출생에서 두 돌까지를 가리켜요. 특별히 6개월 이내의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신생아. 조카나 누구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6개월이면 신생아구나, 영아구나 이런 어떤 단어적인 구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급속하게 성장해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애착과 분리불안이거든요. 과연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이 있는가? 이것은 인식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이때는 주로 손과 입과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해석하죠. 손과 입. 그래서 다 입에 넣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막 하잖아요. 애기들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유아기. 유아는 언제부터냐? 두 돌 24개월부터 이제 취약 전까지 신생은 아니네요.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세상에 대한 탐색, 언어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자율성과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자율성, 이제 스스로 이때까지는 애기여서 한마디로 떡애기여서 뭐 이렇게 못하는데 이제 이 정도 두 돌 정도 되면 이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자발성이 생겨요. 내가 가서 만지고 싶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잖아요. 이때 하지마라고만 하면 그 자율성에 굉장한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죄의식이 발달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때 너무 하지마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도를 안 하는. 넌 좀 해봐라. 하기 싫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어서 동물 아니고 그 사람이어서 이때 뭐 이런 요인으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요인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시작. 아동기죠. 아동기는 초등부터 사춘기 전까지를 아동이라 부릅니다. 아동.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아동이라 부르는데 사춘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한 몇 학년 같아요 지금은? 사춘기.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쯤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몇 학년 정도? 중1? 중1. 네, 또 강영재는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몇 년 안 나시고 몇 학년이 사춘기 같아요? 6학년. 또 강영재는 어떻게 생각해?
뭐 틀려도 좋아. 그냥 얘기해봐요. 중학교 1, 2학년. 네. 그쯤 되면 본격적인 사춘기죠. 근데 예, 제가 학교에서 느끼기에는 초 5, 6이 사춘기예요. 그때쯤 되면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빠르면 사도 있어요. 사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요인은 뭐냐? 좋은 영향과 매체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 태내기, 영하기, 유하기, 아동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재 거기 그 내용은 가지고 참고하시고요. 그냥 여기를 보세요. 그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50분 안에. 출생부터 6개월인데요. 제가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애가 없어요. 제 아들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아들을 제 사진 찍기 좋아하잖아요. 그때 많이 찍었는데 아들을 모델로 아들한테 모델료 주고 이게 이제 출생 때입니다. 출생 때 몸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생한 아기 첫날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출생한 날 그 출생하고 며칠 된 애기 말고요. 그날 태어난 애기 혹시 보신 분? 아 보셨어요? 예, 네, 그렇죠. 머리가 손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아이들 바로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한 뭐 2주, 3주, 4주, 5주 된 애기들 데리고 오잖아요. 좀 큰 거예요. 그것도 좀. 출생이 있죠. 이게 이제 7일째 눈 뜨고 있죠. 저를 닮아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 애기 제 37일째 이 정도 되죠. 벌써 조금 며칠 안 되지만 좀 차이가 있죠. 이 미묘한 차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출생 6개월이죠. 이게 이제 100일이에요. 벌써 100일이면 석 달 10일인데 요 한 달째하고 다르죠 벌써. 예. 며칠 사이에 확 변해요. 어른들은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달이 이제 끝났어요. 어느 정도. 100일. 이것은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잠깐 보시면 영상이 나오나? 손 꼼지락꼼지락 걸겠죠? 특징이 뭐예요 지금? 손으로 자기의 몸을 일으키고 있죠? 네, 이것도 놀라운 발전이에요. 발달이고 여기 안 되면 앉을 수가 없고 앉을 수 없으면 설 수 없고 설 수 없으면 뛸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런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10년 전 영상이니까. 고개를 들고 있죠. 고개를 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 수 있어야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세는 어렵죠. 어른들 지금 엎어져가지고 상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요때 특징이 뭐냐? 6개월 정도 되면 60cm 안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돼요. 시력이 다 발달 안 돼 있어요. 이때 시력 검사하면 뭐 0.8, 0.2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에서 뭐 안녕 그러면 잘 뚜렷하게 볼 수가 없다. 가까이 가서 얼굴을 대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2, 3개월쯤 되면 머리를 들어 올리죠. 이렇게 머리를 들 수가 있게 돼요. 이 근육이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근육이 발달을 하는 것이죠. 3개월 후면 몸을 뒤집어. 몸을 이렇게 휙 뒤집어 이렇게. 인지 지능적인 것은 어떤 거냐? 눈앞에 있는 앞에 이제 사라진 사물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 있죠. 아기 앞에서 이제 엄마가 이불을 탁 이따가 휙 해주면 아기는 어떻게 여겨요? 엄마가 없어졌다라고 여겨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쇼하고 제가 어디 있게요? 그러면 그건 그렇죠. 시츄에이션이 그렇죠. 근데 아기는 진짜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울어요. 이게 이제 대상 양속성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이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모방하고 4개월째가 되면 명도가 높은 색, 대비가 뚜렷한 형태를 선호하게 돼요. 명도가 높은 그런 색들. 언어는 낯선 사람과 엄마 목소리를 구별하고 베이비 토크나 또는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돌봐주는 사람을 구분해요. 나를 주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죠. 이게 이제 애착인데, 이 생후 1년 동안에는 이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있는가. 그 존재가 어머니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게 되려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하셔도 될 수 있는데 대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나마 하시려면 수시로 바뀌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하실 거라면 계속 그나마 그게 나서요. 근데 여러 사람이 바뀐다. 하루는 할머니가 보고 하루는 누가 옆집 아줌마가 보고 이러면 애기가 애착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마음 정서에 불안이 있어요. 항상 불안,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7개월에서 첫 돌 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온유가 10개월 때 벌써 아까 몸을 들어올리는 각도가 커졌죠. 기어다니고 10개월 되면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보죠. 모든 게. 어른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어른은 없겠죠. 뭐 입에 넣어보거나. 돌 때예요. 첫 돌. 지금 첫 돌 되니까 손 잡으면 이제 걷게 돼요. 빠른 애들은 여아들이 좀 빠르는데 여아들은 좀 더 빨리 걷기도 해요. 돌 전에 걷기도 해요.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장은 다 개인차가 있어요. 빠른 애들은 걷고, 그렇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어떤 애들은 늦고 어떤 애들은 빠르고. (7개월에서) 첫 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신 것처럼 혼자 앉거나 기어오르게 가능하고, 태어난 지 1년쯤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해요. 1년 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천문이라고 해서 여기가 애기들 보면 여기서 톡톡 맥박이 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애기들 머리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다쳐요. 말랑말랑해요. 여기가 머리뼈가. 근데 그게 다쳐 이제 한 9개월에서 12개월. 애기들 잘 보세요. 우리 은율이가 돌이 됐던가요? 됐죠? 다쳤겠네요. 그다음에 유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제 개인차. 인지는 다 손에 넣거나 손을 잡아보거나 입에 넣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하고요. 여전히 눈앞에 사라지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물의 크기, 형태, 무게들이 3차원적인 속성을 이제 이해하게 해요. 아, 물체가 있구나. 우리는 2D로 보여도 3차원적인 형태를 좀 인지하게 되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 빠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고, 이리 와 이런 거 좀 이해하고, 자 누구야 이리 와 하면 이제 오고, 요 정도. 예,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누구야 그걸 부르면 이제 알고, 자주 이렇게 부르면 쳐다보고. 정서는 이제 구별해요. 낯가림이 시작되죠. 아, 이분은 나의 부모님, 양육자. 그렇지 않은 분하고 낯가림이 시작되면서 애착을 그냥 보이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의 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안아주자 위로를 받고 곧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안정의 애착을 형성한 이 아이들은 불안 상황에선 엄마에게 접근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진정되면 곧바로 놀이로 돌아와 탐색 행동을 보인다. 불안정하면 이제 여기서 또 떼쓰고 계속 이제 불안정사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로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1세에서 2세쯤 되는데 만 1년 4개월쯤 벌써 컸죠. 불과 1년 만에 크고 걷고 1년 지났기 때문에 걷고 요때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요때는 1년 이상이 되면 이제 혼자 서려고 노력하고 걷게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면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락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요때부터. 그리고 새로운 호기심이 왕성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칼도 만져보고 가위도 만져보고 뜨거운 건지도 모르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때 잘 안 돌봐주면 다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빠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주로 명사 위주로 이루어진 말을 이렇게 하죠. 뭐 밥, 가자, 까자 뭐 이렇게 하면서 명사 위주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아직은 문장이 이렇게 온전하진 않죠. 근데 언어에 있어서 여아들이 더 빨라요. 훨씬 남아들보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얘기하고 정서적으로는 이제 사람이나 삶을 누굴 더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장난감도 뭐 자동차를 좋아한다든지 공룡을 좋아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식 그 전까지는 막 무엇인지 모르고 막 먹었는데 이제 이것은 아유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 1세가 지나가면. 그리고 장난감에서 더 나아가서 또래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집에 나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옷 입을 때 협조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협조가 잘 안 돼.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옷 입을 때 협조를 해요. 이게 아는 거죠. 엄마가 뭐 하려는지 사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성숙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이미 됐다. 모든 성장과 성취가 끝났다 말하기 어려워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만 2세, 3세는 이제 아까 이때쯤 되면 선호,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생긴다고 했죠. 오늘 보니까 이때쯤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상어랑 공룡.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아쿠아리움을 간 거죠. 만 2세 4개월에 이때쯤 공룡이 등장해요. 기호가 생기니까 이게 아마 온유가 맨 처음 가지게 된 공룡으로 기억합니다. 2세 8개월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밖에서 놀기를 아까 좋아한다고 했죠. 만 2세 3세 사이에 요령이 돼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물을 또 선호해. 저희 온유는 물을 선호해요. 물놀이 굉장히 좋아하고 목욕은 아니고 샤워기 틀고 하루에 3번 4번 해요. 좋아해가지고 만 2세 3세가 되면
키가 크죠. 그리고 신체 내 사지 팔다리를 조절하는 기술이 발달해지고 숟가락질이 가능해져요. 가위질도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선 따라 그리기, 책 넘기기, 양말 벗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때 요런 것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자녀가 있다거나 할 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해야 되는가? 요때쯤 하면 시키면 돼요. 단 이때 시작하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발달이 늦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조금 기다렸다 하면 되고. 근데 이때쯤 요런 거 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근데 이런 걸 안 시키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발달 단계에 맞게 이런 것들 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애들에게 엄마 저기 갔다가 쓰레기 버리고 올 때까지 양말 신고 있고 옷 입고 있고 있으라.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못 하는 거예요. 걔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년 6개월 되면 유치 20개가 나오고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아까 막 활발하게 되는데 판단력이 부족해.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요거 이렇게 하면 어디 이게 날라와서 나에게 맞는가, 돌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가, 이런 것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이 다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어휘도 이제 두세 개로 낱말로 된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 존댓말 부정문의 사용이 가능해져요. 요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역시 이때 존댓말을 가르쳐야 돼요. 이때 했어요 라고 하세요. 예, 어른이 부르면 예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르쳐야 이때부터, 어렸을 때 습관이 되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다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다가 하려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때쯤 이 즈음에서 발달 상태를 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하지만 이 즈음에서 그 존댓말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겠죠. 간단한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누구야? 아빠 물 한 잔 갖고 와봐. 또는 뭐 컵 가져와봐. 이런 거 있죠. 예. 저 TV 리모컨 철로 갖다 놔봐. 네가 먹은 거 쓰레기 저 버려야지. 저기 싱크대 앞에 거기다 버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시켜야 그것이 발달돼요. 다 해주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자아가 어느 정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기억나는 제일 어린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요? 가장 어릴 때. 지호. 5살이 기억나? 그때 뭐 했어요? 네. 네. 그렇죠. 5살 정도 기억날 거예요. 혹시 5살 전 기억나는 분 계세요? 4살 때. 네. 3살. 2살. 더 없으시죠? 저희 어머니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3살 때가 기억나신대요. 어머니 그 외할머니 등에 엎여셔가지고 어디를 간 그거 얘기를 하셔요. 외할머니 살아 생전에 여쭤보니까 맞아. 3살 때다 그때가. 너 어떻게 기억하냐. 돌아가셨긴 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만 3세 이즈음에서 자아가 생깁니다. 자아. 네. 그 전까지는 기억이 없죠. 나란 존재. 1살 때 어디 간 거, 누구 만난 거, 어떤 아저씨 만난 거, 큰아버지 만나서 어디 간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이때쯤에서 이제 소유 개념이 생깁니다. 장난감이나 이런 거 주로 장난감이죠. 야 누구랑 같이 놀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 가지고 싸우죠. 애들 잘 보세요. 키즈 카페에 가면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 이것 좀 빌려 같이 놀아도 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좋아 보이면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때리고 바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잡아가서 뺏어오거나 이런 행동이 나오죠. 이게 다 소유 개념,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요 정도 생겨요. 만 3세가 되면 3세 4개월 때고 요때가 이제 7개월 때인데 컸죠. 점점 커가죠.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그 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둔화돼요.
그러면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밥을 늘 잘 먹는 애도 있고. 그리고 신체 협응, 손과 발 이런 협응 함께 움직이는 거 있죠. 손만 쓰는 거 말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공이 날라온다. 공이 없네. 공이 딱 던지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산하죠. 속도가 어느 정도 오니까 봐가지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공의 크기 봐가지고 한 손으로 잡냐 못 잡냐, 맞기만 하냐, 이게 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죠. 근데 이제 성인 처음은 아니지만 그런 협응 능력이 이제 생겨야죠. 협응 능력. 자전거 타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전거 발로 굴러야 되고 손으로 균형 잡으면서 이게 지금 같이 굴러가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초기적인 협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추 잠그기, 이 단추 잠그기 한 손으로 못 잠그잖아요. 왼손으로 잡고 이게 협응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즈음에서 시켜보고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가위질이 능숙해지고 가위질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렛대 원리가 되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해져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놀이에 집중하면 20분 정도 집중해요. 이때 장시간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성인들은 다르죠.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몇 분이에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대학생은요? 연강이 있죠? 예, 2시간짜리 연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어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뭐 이렇습니다. 칭찬에 민감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또 동물, 특히 이제 공룡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물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주라기 공원이나 막 이런 자극적인 뭐 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거나 삼가하는 게 좋아요. 공포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만 4세가 되면 이제 이때쯤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 입학할 때입니다. 만 4세 1개월에 컸죠. 표정과 뭐 여기서 의젓함이 좀 보이죠. 뭔가 좀 큰 느낌이 보이죠. 공룡만 갖고 놀아. 이제 얘는 이제 주구장창 공룡만 상어하고. 4세 8개월이니까 우리 나이로 5세 6세죠. 요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더 정교해지죠. 그리고 빠르게 뛰기도 가능해지고, 한 발로 뛰기, 균형 잡고 서기, 주전자에 물 따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 특성을 알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 따라주고 뭐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어요. 간단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한쪽 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아주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지 45분 정도 집중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재밌는 활동들은. 그 다음에 이때쯤에 말 잘하죠. 우리 예배당에서 4세 6세가 열애가 몇 살이죠? 5살. 아직 잘하잖아요. 열애. 응.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쁘면 울음으로 모든 걸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이제 조금만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점차 줄어요. 근데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귀신이나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가상의 대상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요. 이때부터 한 2살 3살 때는 그냥 뭐지 그냥 그러는데 요쯤 되면 이제 그런 개념이 생겨요. 사고가 많이 발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이에 대한 능력, 흥미가 크게 발달해서 이때 놀잇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장난감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지, 흙이든 나무든 나뭇가지든 간에 뭔가 손으로 조작하고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장난감이 됐건 밖에서 흙장난이 됐건 그것이 물이 됐던 돌이 됐던 그런 장난감, 놀잇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생이 이때 생기죠. 서울이 한 2-3년 생기니까 퇴행하기도 합니다. 괜히 더 어린 척해서 내가 그걸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동성부모와 비슷해지려는 노력도 하게 돼요. 요때 우리 남자들은 아빠랑 막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만 5세 6세인데 컸죠. 신체 비율도 지금 머리가 아기 때는 컸다가 이제 점점 비율이 이제 커지죠. 맷등신이 되는 거죠.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한옥마을이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공룡. 요거 보러 매번 갔는데 예. 만 5세 6개월 거의 컸죠. 두발 자전거 타기를 서툴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신경이 좋거나 그러면 쉽게 옷을 입고 이제 능숙하게 옷을 입고 신발끈도 혼자 멜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해보면 못하는 거죠.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도 신발끈 못 매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매달라고 선생님한테 매달라고 선생님 신발끈 좀 매주세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도 개인차가 있고 발달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여아들이 좀 빨라요. 그런 부분 인지도 그렇고 좀 빠릅니다. 대신에 이제 남자애들이 힘이 세지죠. 이제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물리적 외향이 변해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넓적한데 이렇게 담는 거하고 길쭉한데 담는 거하고 모양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같은 양이네 이거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똑같은 양 주고 넓적한 데다 한 거하고 길쭉한 데다 바르면 높이가 다른데 어떤 게 더 많아? 그러면 이제 애기들은 요게 더 많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쯤 돼서 이런 보존 개념이 생겨요. 보존 개념.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주스 원체 파는 것 같다. 작은 주스. 나 주스 완전 먹고 싶었는데. 한민아, 여기 물 양이 똑같지? 응, 똑같아.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어볼 거야. 부었다. 똑같은 물 부었다. 와! 부었는데 현민아 여기서 물 어느 게 더 양이 많아? 응? 어떤 게 양이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왜? 높이를 가리키죠. 이게 이제 보존 개념이에요. 요때쯤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극복이 돼요. 여기 보시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거짓말을 연말을 많이 하면 잘합니다. 거짓말이 돼요. 죄인이죠. 아이들은 이쁘긴 하지만 이 천성적으로 내면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으로서 죄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네. 초등학생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 봐야겠네요. 이건 작년에 저희 반 애들입니다. 작년 애들. 이것도 작년 지금 올해 사진이 코로나 때문에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1학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애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 모든 부분에서 그걸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1학년들은 완전 외계인이죠. 학교에서 보면 1학년 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주로 그냥 기초적인 거 배워요. 읽고 쓰고 1에서 100까지 배우고요. 덧셈 뺄셈 이런 거 배웁니다. 이거 왜 하냐? 애들이 이거 배우니까 요 정도 수준을 알고 어떤 활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년부를 맡게 되면, 유치부를 맡게 되면 애들 학교생활 배우고요. 친구 관계, 가족이 뭔지, 약속이 뭔지, 약속 배워요. 그러니까 약속을 말하면 이해해요. 자, 약속이다. 우리 꼭 해야 돼. 그다음에 이웃, 시장, 식당, 버스 이런 거 다 배워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강의 형제님 혹시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하나도 안 나죠. 지금은 책이 책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봄, 여름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그냥 봄, 책이 여름 이렇게 돼 있어요. 2학기 때는 가을, 겨울. 여기에는 이제 안전생활, 학교에서 야외에서 어떻게 유기를 어떻게 안 당하고 이런 거, 재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웁니다. 1학년들은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신장에 비해서 성장이 체중이 말라 있어요. 1학년들 보면 체중이 별로 안 나가. 키에 비해서 아주 왕성하죠. 근데 아직은 이제 좀 그 칼 같은 걸 사용하기는 둔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약해져요. 병에 많이 걸려요. 독감 잘 걸리고.
아는 거 자금으로 보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흥미있는 주제가 나오면 시키지도 않은데 그 얘기 하고 있어. 뭐 공룡이든 뭐든 간에. 사실과 상상을 제대로 구별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럼 너 거짓말하지 마. 이 녀석이 또 거짓말하네. 근데 걔는 사실하고 상상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녀석이 또 거짓말하네 이거. 그거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떨지.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은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지휘력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유년부를 맡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재미있게 구사하면 애들이 잘 들어요. 이야기. 그때 막 교리를 전하고 막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 이해 못해요. 예. 이야기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연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제일 자기 중심적이죠. 싸움이 많고. 그지만 금방 바로 잡혀져. 얘들은 그냥 한 일주일 사이에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네. 근데 그것이 금방 바로 잡혀져요. 신기하죠. 근데 고학년 되면 바로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잘? 안 잡혀져요. 너 욕하고 있네. 욕하지 마. 그러면 일주일 뒤에 5학년 6학년 때 욕을 하나도 안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없어요. 사실은 잘 안 변해. 근데 이때는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하나하나 일러주기. 하나하나 자세히 일러주셔야 돼요. 아주 세세하게. 예. 남자아이들 변기에서 쌀 때는 제일 처음에 가면 바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변기 뚜껑을 어떻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때 이런 지도. 그냥 자 하고 와라 못해. 세세하게 알려줘야 돼. 유년부 유치부를 하면 세세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언어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학년들은 선생님 잠깐만 올 때까지 수학 27쪽에서 29쪽까지 풀고 회장한테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문함 정리하고 있어. 그러면 해요. 얘네들은 못해. 발달이 아직 안 돼가지고. 2학년 지금 얘네들 3학년이죠. 우리 지금 현재로 하면 2학년들은 네 자릿수 9구단 2학년 때 배워요. 곱셈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길이나 표, 규칙 이런 거 배우고 내 몸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워요. 2학년 때 다른 나라 미국 뭐 이런 거 배우죠.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 이런 데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이것은 2학년들 꼭 이 구분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 그런 것이죠. 1학년들은 꼭 이렇고 2학년은 꼭 이렇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발달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차가 있고 1년 생활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래도 베테랑이에요. 그래도 1학년에 비하면 1학년들은 학교에서 심부름 시켜요? 못 시켜요? 심부름 바로 옆반에 야 옆반에 이거 종이 이거 갖다 줘. 그러면 이제 좀 또록또록한 애들은 갖다 주는데 안 그런 애들은 진짜 그 뒤로 학교를 나가버려. 그냥 갔다 와 하면 안 와. 어디가 있지?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밥 먹고 와서도 교실에 내 잘하다가도 밥 먹고 와서 교실에 안 와 있어. 안 오고 어디 갔냐 봤더니 놀이터에 놀고 있어. 그냥 계속 와야지 선생님 집에 가려면 해야지.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 생겨요. 1, 2학년 선생님들은 1학년 선생님들은 저는 1학년은 맡지 않았고 2학년 맡아봤는데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밥 먹고 안 들어와. 네 밥 먹고 와서 이제 종례하고 집에 가는데 안 들어와. 그럼 놀고 있어. 이런 애들이 있죠. 다 보진 않겠습니다. 2학년 때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 좀 더 생겨요. 위치. 그러니까 2학년쯤 되면 심부름을 조금 시킬 수가 있어. 1학년은 절대 못 시켜요. 1학년은 심부름 시키는 순간 미화돼 그냥. 근데 2학년쯤 되면 이제 여기로 모퉁이 돌아가면 보건실이 있어. 예배당에서도 3층에는 무슨 방이 있어. 이런 거 있죠. 아빠 여기 5층에서 소그룹 하고 있을 테니까 6층 거기 그 넓은 방 알지? 거기서 놀고 있어라.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알아먹죠. 되니까. 그래도 2학년은 나서요. 그래서 학교에서 1학년들은 기피입니다. 2학년 제일 힘든 학년이 1학년하고
몇 학년일까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해마다 이거 그 분반 받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부서 가면 맞잖아요. 선생님들 기피 학년들이 있어요. 몇 학년일까요? 1학년하고 몇 학년 싫어할 것 같아요? 기표 6학년. 6학년들은 이제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이러니까 1학년들은 너 하루에 한 말을 한 10번 이상을 해줘야 돼. 자, 그 알림장을 씁니다. 지금 알림장 쓰세요. 자, 쓰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림장 저기 화면에다 놓고, 자, 지금부터 알림장을 꺼내서 연필로 알림장을 쓰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에? 네. 꼭 써요? 써. 지금 써. 조금 있다가 알림장 써요? 그러면 쓰라고 써. 지금 쓰는 거야. 이거 여기 있지. 여기 하나 세 줄.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진짜 그래요. 진짜로. 네. 써요? 해요? 그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1, 2학년들은 막 그것도 못하냐, 뭐 똑바로 해라 이런 거보다는 세세히 잘 알려주고, 잘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유년부의 교사가 지내야 할 어떤 그 교육적인 그 내공이에요. 3학년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 3학년 얘네들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되면 이제 의젓합니다. 3학년 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의젓해요, 진짜. 그래서 초등에서 옛날에는 3, 4가 가장 노른자 학년이었어요. 왜냐면 말귀도 알아듣고 그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선생님을 잘 따르려고 막 하고 있고 이런 거 이런데 3학년 때는 수준이 높아지죠. 독서, 문학도 나오고 두 자릿수 곱셈, 원, 들이, 그다음에 무게, 길이, 소수도 나와요. 상당하죠. 그다음에 이런 분 나오고 우리 고장의 삶, 전주, 전라북도 배워요. 뭐가 있는지 고창에 고인돌이고 이런 거 배워요.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이제 동물들, 지구와 달 이런 것도 배워요. 지구와 달 나오니까 여기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네, 이런 창조에 관련돼서도 얘기하면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잘 들어요. 그리고 이때 영어를 배우고 3학년 때부터 영어 배우고 영어. 3학년 아이들은 이제 이때부터 아까 1, 2학년들은 키에 비해서 마른 애들이 많다고 했는데 요쯤 돼서 조금 이제 비만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운동 능력 차이가 커지기도 합니다. 바느질도 할 수 있어요. 바느질 시키면 남녀 아이들의 관심이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요. 이제 더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이렇습니다. 감성이 깊게 자라는 시기다. 제 아들이 지금 3학년이에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지 내 아들 여기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확실히 2학년 때하고 달라요. 보면 관심 분야나 생각하는 분야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게 봐요. 관심 분야도 달라지고. 관찰력이 높아져 사물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고 묵독할 수 있어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3학년 때 이제 미약 하나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1, 2학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1, 2학년들을 캠프를 잘 안 하기도 하죠. 이런 뭐 어린이 캠프나 대상이 주로 4학년부터라든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모둠 활동도 가능해요. 둘이 짝 지어봐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볼래? 또는 뭐 같이 해볼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유년부 맡을 때 3학년들은 이런 그런 교육 방법, 교육 활동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도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하시고 4학년 때 사춘기, 빠른 애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얘는 지금 5학년이죠. 유찬이랑 의찬이 뭐 배우냐면 이때부터 이제 학급 어린이를 해요. 4학년들 스스로 회의하는 거죠. 누구 발표해 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죠.
개 수는 억, 조까지 배우고 각도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1, 2학년한테 자 45도 각도로 탁 치면 뭐 축구공이 나간다. 못 알아먹어요. 각도를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배우죠, 이런 것들. 규칙도 배우고. 규칙이 수학에서는 함수인데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것도 배우고, 이해를, 도표, 통계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식물, 화산, 지층, 화석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때 진화론을 처음 접하게 돼요. 초등부 4학년 때가 진화론. 왜냐면 지층, 화석 얘기면 다 45억 년 얘기하면서 하니까. 자, 근데 이 여자아이들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빠른 애들은 2차 성징이 시작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를 지도하게 될 때 여자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활동할 때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저학년들 속에서 경쟁운동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경쟁운동 승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1, 2학년 때 막 자 누가 너무 그것만 강조하고 부각시키면 그것보다는 협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활동이 더 적합해요. 그래서 초등에서도 4학년 이상부터 경쟁 활동이 나와요. 축구, 경쟁형 활동, 이겨야 되는 거, 네트형 게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공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4학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토의가 가능해요. 토의. 같이 얘기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것이 가능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학교 초등부 가게 되시면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하도록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이제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시간이 많으면 이런 부분에 이제 토의도 하고 뭐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1년치 분량을 50분, 60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냥 주입식으로 일제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남자아이들은 힘의 서열이 나와요. 짱이 누구냐, 부짱이 누구냐 이런 게 있죠. 네. 5학년 사춘기죠. 제가 5학년 담임인데 저는 5학년 한 8번, 6학년을 한 7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한다고 잘 알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해마다 달라지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5학년들은 상당해요. 거의 성인 수준의 말을 이해해요. 성인 수준의 말. 5학년들은 복음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해도 다 이해해요. 베리칩, 세계 역사 다 이해해요. 핵전쟁, 제3성전 다 이해해요. 애들 얘기하면 거의 성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5학년 때 역사를 배우고 2학기 때 역사를 배우고 태양계 이런 거 다 배워요. 성교육도 배우고 5학년 2차 성징 나오죠. 사춘기 겪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좀 아직 아니야. 근데 여자아이들은 한 5학년 2학기쯤 되면 반절 정도는 2차 성징을 해요. 초경을 해요. 그래서 초등부에는 그렇다. 제가 이제 작년에 맡을 때 저한테 알려준 애만 해도 한 저희 반 여자 학생이 14명인가 됐는데 한 5명 정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야영 가서 이제 시작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 이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로 잘 하지 않아요. 선생님과 부모님보다는 누구요? 친구. 그 전까지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욕을 하고 막 그게 동기가 되는데 이쯤 되면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고 해요. 그리고 그냥 보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 이거 하면 이거 잘하면 이거 상품이 있습니다 하면 하겠지만 그것이 동기력이 약해지죠. 상당히.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공부에 대한 차이가 지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이때 아이들끼리
배타적인 그 또래 집단이라고 하죠. 너는 우리 모임에 끼지 마. 이렇게 하면서 따돌림,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셔야 돼요. 초등부 담당하시려면 애들이 누구누구간 친한지, 뭐 친하긴 한데 두루 친한지, 아니면 은근히 잘 안 놀고 따돌리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적절하게 개입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겉모습으로 좋다고 해서 잘 지내는구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6학년이죠) 여기 6학년. 얘네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5, 6학년은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학년들은 5학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반항심이 좀 더 있어요. 반항심이.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스마트폰이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글쓰기 매우 싫어하고, 뭔가 말해볼래? 잘 얘기 안 해요. 3, 4학년 때는 저야 얘기하는데, 고학년 되면 이 공개소를 가보면 애들이 발표를 잘 안 해. 왜냐면 남 눈치 보느라고,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잘 안 해요. 근데 이 6학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너무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초등학생과 관련된 키워드가, 학교는 무엇이냐. 옛날 학교는 무서운 곳, 선생님 무섭고 막 때리고 시험 보고 막 혼나는 곳.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 없어졌어요. 뭐 통지표 나가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학교는 학교 가면 밥도 주고 친구들 있고, 옛날처럼 막 무섭게 안 하고 하니까 학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나왔는데 애들이 나오고 싶어요, 진짜. 학교가 부담 없는 곳이 돼버렸으니까. 대신에 이제 학원 문화가 있죠. 친구들과의 만남. 학원은 왜냐면 다 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 친구가 없어. 학원 가야 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학원 문화가 있고, 학원 한번 쉬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이때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엄마 아빠가 이혼하거나, 그 신혼의 달달함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되면 결혼한 지 10년, 15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이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얘네들이 보고 듣고 영향받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보통 한 몇 정도가 결손 가정일 것 같아요. 우리 밖에 사회 보면 10명의 아동이 있다. 10명이면 한 몇 명 정도가 좀 이렇게 부모님 다 안 계시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일까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달라요. 근데 시골은 더 많고, 도시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부모님이 여기 다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거나 막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들 올 때, 학생들 오게 될 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환경이 어떤지. 친구. 초등학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소통하려고 스마트폰하고 카톡하고 유튜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많이 필요해요. 금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재미와 욕구를 실현하는 재미와 욕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해서 머릿속에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 그냥 대략 이렇구나.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계속 일정 시간 계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속 감이 생겨요. 감이. 그 지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